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관상쟁이 하나가 말이지요. 재수 없기로는 조선 팔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재수 옴붙은 관상가였답니다. 아이고, 만보가. 그 재수 없는 입 좀 놀리지 말고 이거나 좀 옮기라니깐. 채, 이 촌놈은 어찌 그리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냐. 나는 이 나라를 움직일 제목을 보는 사람이라네. 이런 천한 일을 할 수 없지. 그의 이름은 만복, 관상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보았지만 입만 열면 듣는 이의 심장을 후벼 파는 재수 없는 말만 골라 해댔답니다. 돈도 못 벌고 재물도 못 모아 그저 친구 돌쇠 집에 얹혀 사는 신세였지요. 이놈의 자식이. 내 놈이 제목은 무슨. 그놈의 재수 없는 주둥이 때문에 내가 그 모양 그 꼴인 것을 아직도 모르냐? 그 잘난 제목 타령은 이제 그만하고 어서 이참에나 좀 훔쳐. 아니, 따가거라. 허허, 이 사람아. 자네는 관상으로 볼 때 앞으로 밭에서 참외나 따다 팔아먹을 팔자라네. 그러니 이런 고된 일은 자네가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껄껄껄. 그렇게 둘이서 티격태격하며 밭일을 마치고 저작거리를 지나던 그때였습니다. 한양에서 꽤나 권세가 있다는 원님 댁 앞을 지나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원님 첩인 마님과 딸 매화 아가씨가 한 여종을 아주 끔찍하게 괴롭히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 천하디천한 거사. 감히 내 비단 치마에 흙을 묻혀? 이 년이 정신이 나갔나? 이 몹쓸 년! 너 같은 천한 것이 어디 감히! 이 년주리를 틀어라! 여종은 온몸에 흙투성이가 된 채 흠씬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꽃분이 원님 댁에서 가장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불쌍한 아이였지요. 매화 아가씨는 꽃분이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고 그때 만복의 눈에 꽃분이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얼굴에서 만복은 기묘하고도 놀라운 것을 보고 말았답니다. 아니, 저것은 왕의 여인이 될 상이로구나. 그것도 왕비를 능가할 상이로다. 만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비록 지금은 더럽고 천한 여종의 모습이지만 그녀의 이마와 코, 입술에 새겨진 기운은 그 어떤 왕비보다도 고귀하고 특별한 운명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 이리 기묘한 일이 내 눈이 잘못된 것이냐? 왕이 될 사내는 보았어도 왕의 여인이 될 상을 이리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인디. 만복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광경의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흔하디흔한 여종의 얼굴에서 감히 왕이 여인이 될 상을 보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만복은 이내 정신을 차렸지요. 이 기막힌 운명을 그저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아, 이보시오들. 대체 왜 무고한 사람을 이리 때리고 있소? 아니, 이 누추한 양반은 뭐요? 감히 우리 집안일에 참견을 하는 게요? 만복의 등장에 매화 아가씨와 원님 마님은 기가 막힌 듯 혀를 찼지만 만복은 그들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당당히 원님 마님에게 말했지요. 마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시지요. 저는 이 근방에서 관상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만복이라고 하옵니다. 그런데 저 여종의 얼굴을 보니 보통 상이 아니로군요. 틀림없이 왕의 여인이 될 상이옵니다. 아니, 이 미친놈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어디서 천한 여종의 얼굴을 보고 왕 타령이야? 원님 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봐도 만신창이가 된 여종의 얼굴에서 고귀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때 원님 댁에서 안주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뛰어나온 원님이 만복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네가 지금 이 여종의 얼굴이 왕의 여인이 될 상이라 했는가? 재미있는 이야기로군. 만복은 재빨리 굳은 얼굴로 돌아가 관상을 봐주겠다고 했지요. 원님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사람으로 만복의 말을 듣자마자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지요. 나리, 제가 거짓을 말할 리 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여종은 왕비가 될 상은 아니지만 왕의 총애를 받아 나리 가문을 빛낼 여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허나 몸에 상처를 입으면 그 상이 깨져버리니 앞으로는 곱게 다루셔야 할 것이옵니다. 만복의 말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귀가 얇은 원님은 만복의 말을 듣자마자 그럴듯하게 여기기 시작했지요. 그는 즉시 꽃분이를 데려가 극진히 보살피라고 명했는데 매화 아가씨는 기가 막혀 펄펄 뛰었지요. 아니, 아버지! 감히 저 천한 것을!
시끄럽다. 내가 이 아이의 운명을 망치면 어찌할 셈이냐? 왕의 여인을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깟 수모쯤이야 감내할 수 있느니라. 원님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만복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님 가족과 꽃분이가 돌아가자 만복은 돌쇠와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씩 웃었지요. 아니, 이놈아! 원님을 속이다니! 자칫하다간 내 목숨이 날아날 수도 있다네. 하하하, 멍청한 놈. 내가 언제 원님을 속였다고 하더냐? 나는 그저 내가 본 그대로 말했을 뿐이네. 앞으로 이 꽃분이는 내 말대로 왕의 여인이 될 것이야. 두고 보게나. 만복은 호언장담을 하며 껄껄껄 웃었습니다. 한편 원님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꽃분이를 왕의 여인으로 만들겠다는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었고 온갖 귀한 옷과 비단으로 꽃분이를 치장시키고 매일같이 그녀에게 예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는 사이 만복은 다음 꿍꿍이를 실행에 옮기려 계획하고 있었는데 돌쇠야,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 말이 씨가 될 것이라고. 꽃분이의 팔자는 내가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으냐? 껄껄껄. 아따! 이놈아! 그건 내가 원님을 속인 것이지. 대체 이제는 무슨 꿍꿍이를 부리려고 그러는 것이요? 그나저나 그 여종은 이제 어쩌냐? 왕의 여인이 되긴커녕 엉뚱한 죄를 뒤집어쓰고 쫓겨날지도 모르지 않느냐? 돌쇠의 걱정 어린 말에 만복은 씩 웃기만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렇게 원님이 꽃분이를 궁으로 보내기 위해 애쓰는 사이 만복은 원님의 첩을 찾아가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답니다. 마님, 제 관상을 믿으시지요? 마님께서는 평생을 첩으로 사시다가 곧 본부인이 될 상이로다. 아니,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내 비록 원님 나리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본부인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괜한 허풍으로 나를 농락하려 하는 게요? 하하, 마님, 제가 마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리다. 제가 마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그 대가로 원님께서 꽃분이를 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탐욕은 원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첩 또한 신분 상승의 욕망이 강했지요. 만복의 제안에 그녀는 잠시 갈등하는 듯했지만 이내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만복의 말에 따라 원님에게 꽃분이를 궁으로 보내도록 부추겼고 만복이 궁궐 내부의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나리, 그 관상쟁이가 말하길 꽃분이가 궁에 들어갈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하옵니다. 그러니 서둘러 준비하여 입궐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원님은 첩의 말을 듣고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만복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궁궐에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꽃분이를 입궐시키려 했지요. 그때 꽃분이가 원님에게 조용히 다가왔지요. 나으리, 부디 저를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이곳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제 관상은 제가 모르는 운명일 뿐입니다. 닥치거라. 내 궁에 아는 이들을 총동원하여 너를 입궐시킬 것이야. 그렇게 원님 댁은 온통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답니다. 하하하. 이제 곧 우리 가문에서 왕의 여인이 탄생하게 될 것이야. 만복, 자네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니 그리 알게나. 아이고, 나으리,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지요. 그보다 꽃분이를 궁으로 보내려면 몸단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몸에 밴 천한 기운을 씻어내야 하옵니다. 만복의 말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분이가 여종 신분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터였지요. 나으리, 제가 듣기로 궁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고결한 물로 몸을 정화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저기 산 아래 있는 소나무골 약수터의 물이 그 기운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니 꽃분이를 그리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복의 말에 원님은 두말 않고 꽃분이를 소나무골 약수터로 보냈습니다. 사실 그곳은 만복의 친구 돌쇠의 집과 가까운 곳이었지요. 원님은 혹시나 불상사가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호위무사까지 딸려 보냈는데 꽃분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복 그분은 왜 나를 궁으로 못 보내서 안달이 난 건지, 이것은 만복 그분이 꾸민 계략인가? 약수터에 도착한 꽃분이는 물을 뜨다 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복이 자신을 돕기 위해 이런 계략을 꾸몄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요. 그런데 그때 매화 아가씨가 호위무사를 따돌리고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이 천한 년, 내가 감히 왕의 여인이 되겠다고? 내가 어떤 년인지, 너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 왕을 속일 생각이야? 아가씨, 저는 그저 나으리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연이 끝까지 내년에 진짜 정체를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어미는, 내 아비는 매화는 꽃분이에 숨겨진 과거를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롱과 멸시가 가득했지요. 아가씨, 소리치지 마십시오. 아가씨의 얼굴에는 시기 질투가 가득하군요. 저를 이리 해코지하면 아가씨의 팔자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년이 어디서 감히 날 농락해? 내가 내 놈의 관상을 확 망쳐버릴 것이야. 매화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꽃분이에게 달려들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약수터 뒤에서 만보기와 돌쇠가 뛰쳐나와 매화를 막아섰지요. 아따! 아가씨! 어딜 그리 급히 가시오? 여길 지나려거든 내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야 될 것인디. 아니, 이 멍청하게 생긴 놈은 또 뭐여? 감히 내 앞을 가로막아? 비켜라, 이 무례한 놈아. 매화는 돌쇠의 우직한 모습에 주춤했는데 그 사이 만복은 재빨리 꽃분이의 손을 잡고 호위 무사들에게서 달아났지요. 호위 무사들은 그들을 쫓아왔지만 만복은 기지를 발휘하여 약수터 주변의 험한 지형을 이용해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이보게, 꽃분이 아까 그 아가씨가 말한 것이 사실인가? 내가 원래 여종이 아니었단 말인가? 만복 나으리 죄송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입었거늘 감히 제 신분을 속였습니다. 저희 본래 이름은 윤희이고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자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또 다른 상이 만복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왕의 여인상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복수심, 그리고 총명함이 담겨 있는 그야말로 왕의 운명을 바꾸려는 여인의 상이었지요. 만복은 그 상을 보고 나서야 그녀의 진짜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구려. 그대의 운명은 왕의 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여인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오구나. 왕에게 접근하여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오? 만복 나으리께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저는 이리 살아서 복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님의 아비가 제 아비를 모함하여 역적의 누명을 씌웠고 그로 인해 저희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갚아주기 위해 원님 댁에 여종으로 들어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만복나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궁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런 기구한 운명이. 허나 걱정 마시오. 내가 이제부터 그대를 돕겠소. 관상쟁이인 내가 직접 나서서 그대의 운명을 바꾸어 주리다. 만복은 이제 장난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윤희를 돕고 싶어졌습니다. 만복 나으리,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품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혹시 이것이 도움이 될까 하여 가져왔습니다. 윤희는 품속에서 낡고 해진 비단 뭉치를 꺼냈습니다. 만복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 안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윤희의 아버지가 직접 남긴 인심 비급이었답니다. 아니,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치를 담은 책이 아니오? 어쩐지 이 책에는 단순히 관상만 기록된 것이 아니었구려. 사람의 얼굴에 담긴 욕망과 비밀이 새겨져 있다니. 만복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법과 더불어 각계각층의 인물들의 숨겨진 진짜 얼굴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던 만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에는 윤희의 아버지를 모함한 인물들의 관상과 함께 그들의 비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중 맨 위에는 바로 원님의 관상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원님의 상이 아니오? 허허, 원님은 복이 가득한 상이지만 그 운명이 위태로우니 조심하라고 적혀 있구려. 이 책은 원님과 다른 배우들이 저지른 죄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오. 만복은 계속해서 비급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만복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윤희, 그대의 아버지는 원님에게 이용당했던 것이오. 원님 일당이 그대의 아버지를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는 거짓 영모죄로 모함한 진짜 이유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무진장부 때문이오. 만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비급에는 윤희의 아버지가 영모죄로 몰려 죽은 진짜 이유가 나라의 운명을 뒤바꿀 만큼 거대한 비밀 장부와 관련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그 장부에는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축적된 악인들의 비자금과 약점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진장부요? 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이 인신 비급뿐인 줄 알았는데 윤희는 아버지의 유품에 그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요. 윤희, 이 비급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 무진장부는 한때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의 기억에서 잊힌 곳에 숨겨져 있다고 하오. 기억에서 잊힌 곳이라니 대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복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억에서 잊힌 곳이라니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지요. 그때 그들을 쫓아온 원님 일행의 말발굽 소리가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원님, 놈들이 벌써 여기까지 달아났습니다요.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저 여종을 잘 감시하라 했거늘 어찌하여 허술하게 일을 처리했느냐? 원님, 그게 그 여종이 관상가 놈과 속닥거리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놈과 여종이 무진장부를 언급했습니다. 뭐라? 무진장부라니?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그것이 아직 세상에 있었단 말이냐? 그놈과 그년이 대체 어떻게 그걸 안 거지? 원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꽃분이를 왕의 여인으로 만들려는 계획에 미련이 없었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의 목숨줄이 달린 무진장부를 손에 넣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놈들을 당장 잡아라! 무진장부를 놓치면 우리 모두가 끝장이다! 원님 일당은 만복과 윤희가 무진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들은 맹렬한 기세로 만복과 윤희를 추격해왔지요. 만복은 다급하게 윤희의 손을 잡고 달아났지만 쫓아오는 무사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한 폐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런, 저들의 수가 너무 많소. 이러다가는 잡히고 말겠군. 나으리,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무진장부를 찾아 아버지를 복수하려 한 것이 오히려 나으리를 위험에 빠뜨렸군요. 괜한 소리 마시오. 이것은 그대의 복수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오. 폐가 안은 죽음같이 고요했고 두 사람은 벽 모퉁이에 바짝 붙어 앉아야 했지요. 윤희, 그대가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져 왔구려. 어둠 속에서 만복의 손이 윤희의 떨리는 손을 찾았습니다. 이 차가운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소. 그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으리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그대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만복이 윤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대의 눈에 담긴 슬픔을 내가 모두 가져가고 싶소. 이 어둠 속에서라도 그대가 편안할 수 있다면. 윤희는 조용히 만복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으리 품에 있으니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원님 일당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만복은 윤희를 더욱 꽉 품에 안았는데 두 사람의 심장이 서로의 가슴팍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서 서로의 온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껴졌지요. 윤희, 만약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긴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지켜주고 싶소. 저도 그렇습니다. 만복이 윤희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고 그 순간 둘 다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지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단순한 동정이 아닌 더 깊고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따! 만보가! 거서 뭐하냐? 돌쇠는 만복과 윤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짐작하고 그들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원님 일행들도 인기척을 듣고 오두막을 급습했는데 원님 일당은 돌쇠의 등장에 황당해하며 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놈! 내 놈은 누구냐?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나는 그냥 이 마을에 사는 돌쇠라고 하는디. 그럼 네 놈은 뭐하는 놈이냐? 근데 왜 남의 폐가를 똥자루 같은 놈들과 둘러싸고 있는 것이요? 이 돼지같이 생긴 놈이 감히! 여봐라! 저놈을 당장 치워라! 돌쇠가 특유의 능청스러운 말솜씨로 원님 일당의 혼을 빼놓자 그 사이 만복과 윤희는 폐가의 뒤쪽 담을 넘어 몰래 빠져나왔는데 한참 후 돌쇠는 원님 일당을 따돌리고 그들과 합류했지요. 아이고, 돌쇠야.
네, 덕분에 살았구나. 어찌 알고 온 것이냐? 아따! 이놈아! 그 재수없는 얼굴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찼길래 내 마음이 불안해서 왔지. 너는 나 없으면 어찌 살려고 그러냐? 껄껄껄! 만복과 돌쇠는 한바탕 만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윤희는 비급에 적힌 기억에서 이 친구들의 의미를 문득 깨닫게 되었는데 만복 나으리, 그곳은 바로 옛 왕실 서고입니다. 그렇게 만복은 위기에서 벗어나 친구 돌쇠와 함께 숨겨진 장소, 옛 왕실 서고를 향해 달려갔는데 그곳은 한때 조선의 모든 기록이 보관되었으나 역대 임금들의 잦은 이궁으로 인해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곳이었습니다. 원님 일당이 눈치채지 못할 완벽한 장소였지요. 이곳에 정령 무진장부가 숨겨져 있단 말이오? 아무리 잊힌 곳이라지만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이곳은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곳입니다. 권력의 민낯이 기록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윤희는 서고 안을 꼼꼼히 살피며 책들을 하나하나 들춰보았습니다. 아따! 만보가! 여기가 무슨 보물창고라고 그러더니 그저 묵은 책들만 가득한디? 이럴 바엔 그냥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돌쇠야, 이 무식한 놈아. 윤희 아버님은 틀림없이 무언가 단서를 남겨두셨을 게야. 그러니 헛소리 말고 얼른 찾아보거라. 이재수 옴붙은 관상가놈아! 살려줬더니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야! 못난 놈이 감히! 만복은 다시 인심 비급을 펼쳤습니다. 비급의 마지막 장에는 진정한 욕망을 가진 자만이 무진장부를 찾을 수 있다는 알쏭달쏭한 구절이 적혀 있었지요. 그때 윤희는 서고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부통을 발견했는데 부통 안에는 붓한 자루와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필체입니다. 여기 나를 죽인 자가 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장부가 숨겨져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복은 윤희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를 죽인 자가 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서고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원님 일당이 들이닥쳤지요. 이것들이 감히 내 것을 훔치려 해? 무진장부를 내놓아라! 원님이 격노한 얼굴로 그들을 위협하자 만복은 재빨리 윤희와 돌쇠를 등 뒤로 숨겼고 그는 기지를 발휘하여 무진장부가 마치 자신의 손에 있는 것처럼 원님을 속였지요. 허허, 나으리,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오. 이 몸이 무진장부를 가지고 있소이다. 당신은 그토록 원하던 것을 눈앞에 두고 놓칠 뻔했구려. 만복은 원님에게 달려들었고 그 사이 윤희와 돌쇠는 재빨리 서고의 뒷문을 열고 도망쳤는데 원님 일당은 만복을 추격하느라 윤희를 놓쳤지요. 이놈! 어서 그 장부를 내놓아라! 죽고 싶지 않으면 말이다! 하하, 멍청한 소리. 내가 왜 당신들에게 그 귀한 장부를 주겠소? 내가 죽으면 그 장부는 영영 이 세상에서 사라질 텐데. 그 순간 원님은 기지를 발휘해 만복의 친구 돌쇠가 아직 근처에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요. 이놈들아! 저 관상가 놈이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놈의 친구를 당장 잡아라! 그 놈이 장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야! 그때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등 뒤에서 꽃분이가 나타나 만복을 향해 소리쳤지요. 만복 나으리, 어서 이리 오십시오. 윤희는 다시 나타나 만복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낡은 붓한 자루가 들려 있었고 그녀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옛 왕실 서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버려진 부통 앞이었습니다. 한편 원님과 호위 무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했지요. 아니, 이럴 수가. 윤희, 그곳이 바로. 만복은 윤희의 외침을 듣고 인심 비급에 적힌 나를 죽인 자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라는 문구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지요. 원님 일당이 윤희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의 유품인 붓과 부통이 가장 천하고 쓸모없는 물건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그곳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만복 나으리, 아버지는 저에게 유품으로 붓 한 자루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붓에 무진장부의 행방이 숨겨져 있습니다. 윤희는 붓으로 부통의 밑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얇게 새겨진 비밀 통로가 있었고 그 안에는 묵직한 보따리가 들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모든 죄가 기록된 무진장부였습니다. 세상에 저런 곳에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 당장 그 장부를 내놓아라! 원님은 흥분하여 소리쳤지만 만복은 이미 무진장부를 손에 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장부를 펼쳐 보였고 그 안에는 원님 일당이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한 기록들이 낱낱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을 넘긴 만복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님 일당의 배후에 있는 진짜 인물의 이름이었고 이 모든 비극을 만든 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유윤이 이 모든 음모의 배우는 원님이 아니오. 조선의 왕이오. 아니, 왕의 얼굴을 한 가짜 왕이오. 장부에는 현 왕의 얼굴을 가진 인물이 이 모든 사건을 조종하고 있으며 그는 왕의 친동생이자 역모를 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윤희의 아버지를 모함하고 무진장부를 빼앗으려 한 것도 모두 그 가짜 왕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가짜 왕이라니요? 그럼 지금 궁궐에 계신 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만복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진정한 관상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이 바로 운명을 바꿀 유일한 힘이다. 만복은 그 글귀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것은 단순한 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운명의 힘이었지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만복은 원님 일당을 따돌리고 궁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이놈! 당장 멈추지 못할까? 내 놈이 그 장부를 가지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 형님은 이미 왕위에 올랐다! 원님은 만복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는데 그들의 계획대로 가짜 왕이 이미 진짜 왕을 몰아내고 왕좌에 오른 상태였던 것이지요. 만복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어도 이미 때는 늦은 듯했지요. 아니, 이럴 수가. 모든 게 끝난 것인가? 만복 나으리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인신 비급에 적힌 대로 진정한 관상은 마음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믿고 제 말대로 하십시오. 만복 나으리 지금 필요한 것은 붓이나 장부가 아니라 나으리의 그 재수 없는 입담입니다. 아리따운 처자의 입에서 재수 없는 입담이라니요. 윤희 그대의 말이 맞소. 자, 나만 믿고 따라오시오. 나 만복이 왕의 운명까지 바꿔보이겠소. 그런데 만복의 호기로운 외침이 울려 퍼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왕의 용포를 입은 가짜 왕이었는데 그의 뒤로는 원님과 사병들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흥! 이놈이 감히 어디서 개수작을 부리는가? 원님은 처음에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꽃분이를 이용하려 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가짜 왕의 가장 충실한 수족이었지요. 꽃분이가 무진장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진짜 목표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한편 가짜 왕은 만복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가소롭구나. 내 놈의 하찮은 입 하나로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고? 아니, 저게 누구요? 저런 재수 없는 관상을 가진 자가 어찌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말이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운명의 점을 찍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의 마침표를 찍으러 왔소. 가짜 왕이여, 보시오. 당신의 얼굴에는 한때 왕의 상이 있었으나 당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 모든 것을 갉아먹은 것이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진짜 관상이 드러났구려. 한낱 탐욕에 찌든 도둑의 상이오. 만복의 대담한 대사에 가짜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분노에 차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놀랍게도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을 이끌고 온 사람은 바로 만복의 친구 돌쇠였고 그의 옆에는 쇠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눈빛을 지닌 진짜 왕이 서 있었습니다. 동생아, 어찌하여 이리 패륜적인 짓을 저지른 것이냐? 진짜 왕의 등장에 가짜 왕은 물론 원님 일당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진짜 왕의 측근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만복, 그리고 윤희, 그대들 덕분에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소. 당장 가짜 왕과 저 간신배들을 체포하라. 진짜 왕의 명령에 따라 충직한 병사들이
가짜 왕과 원님을 포박했는데 그들의 거만했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지요. 이놈, 내 놈이 모든 것을 망쳤구나. 내 놈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단 말인가. 만복, 그리고 윤희. 그대들 덕분에 이 나라가 위기를 모면했다. 그대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라. 전하, 저는 그저 평범한 관상가로 돌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읽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하, 저는 더 이상 여종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저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왕은 그들의 뜻을 존중하여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대들의 뜻을 알겠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라. 허나 그대들의 이야기는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만복과 윤희는 조용히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했는데 만복은 그곳에서 사람들의 관상을 보아주며 살았고 윤희는 더 이상 여종이 아닌 자유로운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훗날 운명을 바꾼 관상가의 기적으로 전해졌답니다. 허허, 윤희, 내 이제 자네 관상을 보니 앞으로 자네는 나와 함께 백년해로 하며 해마다 아들 하나씩 낳을 상이로구먼. 아니, 만복 나으리, 어찌 그런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찾았답니다. 차불범정이라는 옛말처럼 결국 사악함이 올바름을 이기지 못한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재치 있는 교훈이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잘난 얼굴보다 잘난 입이 훨씬 낫다는 것이지요. 카고난 왕의 상을 가진 가짜 왕은 결국 재수 없는 관상가 만복의 입담에 무너졌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겉모습보다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